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 길라잡이 배너 전문가입니다. 먼저 업로드가 많이 늦어진 점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. 제 채널의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요.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업데이트가 늦어지게 되었네요. 네,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이번에 한 달간 회사에서 진행하는 AI 관련 교육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여기에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이수해야 되고 제대로 AI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분위기라고.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미래의 투자는 AI에 집중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AI에 투자할 만한 상품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가 그러면 AI 관련된 상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. 어떤 AI 쪽이냐면은 이제 매달 적금처럼 꾸준히 붙고 싶다. 그럴 만한 상품을 좀 추천을 해줘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AI로 찾아봤더니 AI 앤 로봇으로 이렇게 업종이 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로봇 회사들이 거의 다 AI 개발하는 회사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AI와 로봇에 관련된 미국의 ETF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티커가 BOTZ. 저는 그냥 보츠라고 부를게요. 보츠가 있는데 이슈와 발행사 경우에는 글로벌 X라는 곳입니다. 그리고 수수료는 0.68% 나오고요. 이제 이게 장에 들어온 지 증시에 상장된 거는 2016년 9월 10일부터네요. 보시면은 역시나 볼륨이 아직은 좀 작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 볼륨이 이제 거래량이 76,800주 정도 되고요. AUM 시가총액은 대략 한 1.7조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을 보면은 재밌는 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넘버 오브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이 ETF 안에 포트폴리오면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. 기업이 지금 38개가 들어있어요. 그런데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얘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서 58.9%고요. 그리고 상위 15개 기업의 비중이 보시면은 이제 77.55% 거의 8할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. 그럼 어떤 회사들이 들어있나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비중이 크네요. 엔비디아가 8.73% 그리고 키엔스 같은 경우도 있고 보시면은 미쯔비시 전기 일본 회사들이 좀 많아요. 보니까 일본 회사들이 많고 다이푸크 같은 경우에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딱 정해지죠. 앞쪽에 몰려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질.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폭락도 겪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크게 빠진다면 이 ETF는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이게 보시면 2017년부터 얘 같은 경우가 2017년이 여기죠. 거의 한 100% 상승했어요. 엄청나게 높게 상승한 걸 알 수 있는데 요 연말쯤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빠졌었잖아요. S&P가 거의 다 반납을 합니다. 상승폭을.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 2018년도 작년도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또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종목은 ROBO라고 하는 로보라고 하겠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사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컨셉이라는 곳이고요. 그리고 수수료율이 0.95%.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거래량 경우에는 36,000주고요.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1.5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안에 포트 안에 종목이 90개가 들어있고 탑 10의 비율이 17.71%. 아까 보츠보다 훨씬 많이 낮아져요. 보츠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6할 됐고 상위 15개 기업의 포트 내 비중이 26%, 상위 50의 경우에는 66.69%.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가 보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. 비중이 확 떨어지고요. 어떤 애들이 포트에서 많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봤더니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높고요. 아이로봇도 있네요. 아이로봇도 있고 여기도 엔비디아 있고요. 아까 본 다이푸크 있고요. 키엔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
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% 올랐었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70% 오릅니다. 70% 오르고요. 그러고 나서 얘도 꽤 많이 떨어지죠. 그 다음에 흐름은 사실 뭐 보치랑 비슷합니다.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2018년도의 최고점을 얘도 이제 막 향해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. 돌파는 못했어요. 아까 보치랑 차트가 좀 비슷하고요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IRBO라고 합니다. 얘는 그냥 IRBO라고 할게요. 발행사 같은 경우는 아이쉐어, 예,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. 상대적으로 그 수수료율이 저렴합니다. 0.47%고요. 얘는 근데 볼륨이 굉장히 작아요. 볼륨이 한 5,000주 정도밖에 안 되고 거래량이 그리고 AUM 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습니다. 약 700억 원 규모. 발행사는 좀 유명한데 아직 그 이 펀드는 좀 ETF는 작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아까 둘이랑은 확연히 그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그 포트폴리오 내 기업 숫자가 104개, 좀 많죠? 근데 탑 10의 비중이 10.6%밖에 안 돼요. 탑 50는 뭐 15.73%, 탑 50, 50개가 50.22%, 거의 종목당 한 1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비중이. 굉장히 고르게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얘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냐? 아까 걔네들은 뭐 기술 기업이고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시가총액 크고 유명한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. 샤오미 있고요. AMD 있고요. 텐센트 들어가 있고요. 삼성전자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엔비디아는 역시나 여기도 있고 특이한 게 스냅챗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스냅챗이 있네 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비중이 굉장히 고르게 들어가고 그리고 좀 대형 기업들, 이미 시가총액 상위의 거대 기업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는 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IRBO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네요.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 차트 보고는 조금 놀랐는데 아까와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. 어떤 모습이 다르냐면은 얘는 이제 조금 늦게 생겨서요. 2018년도에 이제 그 증시에 들어온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최고점이에요. 아까 보츠나 아니면 로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최고점을 아직 못 갔습니다. 현재 주가 수준이 예를 들어서 이게 2018년도 최고점이면 한 요 정도 온 상태였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? 역시나 얘도 크게 폭락을 겪었지만 그 다음부터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을 다시 이런 자리에서 두드립니다. 예, 이미 도달했어요. 두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? 예, 최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이미 해버렸어요. 예. 이런 부분이 좀 전에 설명드린 두 개의 기업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고요. 이제 이거를 S&P 500이랑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 선이 얘가 지금 S&P 500이에요. 그러면 지수 대비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S&P 500이 이때 2018년 연말경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. 이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보츠가 빨간색이고요. 그리고 로보가 파란색, IRBO가 보라색입니다. 빨간색이 제일 많이 빠졌죠. 왜냐?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. 그 다음에 파란색, 그 다음에 보라색이 제일 적게 빠졌어요.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보라색은 S&P도 그 상승률을 넘게 상승했다가 다시 이번에 크게 S&P가 빠지죠. 이때 다시 이번에 보라색이 적게 빠지고 파란색, 빨간색 그리고 이번에도 또 빠질 때 보라색, 파란색, 빨간색 거의 복부 타듯이 이런 차이점. IRBO 같은 경우가 역시나 포트 내 그 비중이 가장 고르게 한 1%씩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S&P가 장기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사실 겹치는 기업들이 많은데 얘네들도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보치가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로보 그 다음에 IRBO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결론을 내보자면은 인공지능 관련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보츠, 로보 그리고 IRBO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. 그리고 보츠 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총, 시가총액이 높고 거래량도 좀 높죠. 거래량 높은 것도 확인했는데 수수료도 조금 센 편이에요. 그래봤자 1%도 안 되지만 반면에 IRBO는
시총이 낮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.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고요. 대신에 이제 떨어질 때 하락폭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런 특징들이 ETF 세 가지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팁으로 하나 더 드리는 이야기가, 제가 지난달 12월 초에 비욘드 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최근에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던 기업이 바로 이 비욘드 미트인데요. 비욘드 미트가 계속 그 주가가 추락하고 있었어요. 제가 아마가 아니고 맞죠? 한 75불 라인에서 비욘드 미트를 굉장히 강하게 밀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 한 12월 16일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서 그 송년회를 열었을 때도 제가 한 75불 라인에서 비욘드 미트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기회라고 강조를 드렸는데, 최근에 비욘드 미트가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주가가 좀 폭등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10% 넘게 오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들이 쭉쭉쭉 나오는 걸 봐서는 100달러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.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고요. 사실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가장 대박은 한 200불에서 제가 특강 시간에 테슬라를 강력하게 추천했었어요. 근데 테슬라가 지금 100%가 훨씬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, 그 당시 강의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좀 영상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욘드 미트는 아직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로 보인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배너의 미국 주식 기초 강의는 여러분 에듀캐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